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질문 한 번쯤 던져보지 않으셨나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때요? 가슴속 깊은 곳을 쿡 찌르는 질문 같지 않으세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저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철학적인 이야기가 살짝 등장하겠지만 전혀 어렵지 않게 부드럽고 자상한 제 목소리와 함께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욕망들 속에서 과연 진정으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보아요.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욕망과 마주합니다. 새 차를 갖고 싶고, 더 큰 집에서 살고 싶고, 명품 가방을 사고 싶고 그렇죠? 이런 물질적인 욕망들, 물론 중요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런 욕망 이면에 숨겨진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 그 자체가 좋아서일까요? 어쩌면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로운 삶, 시간적 여유 혹은 경제적인 안정감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돈은 수단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유와 안정 같은 더 깊은 가치인 거죠. 이처럼 우리의 욕망은 표면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더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층적인 욕망을 찾아내는 노력입니다.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 지점에서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그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죠. 이 말은 단순히 나 자신을 아는 것을 넘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겸손함을 넘어 새로운 지식과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이나 욕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욕망이 과연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아는 과정인 거죠. 이러한 자기 성찰은 우리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시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나를 아는 것은 곧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며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이런 것을 원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성공했다고 말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애쓰죠. 심지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기대와 욕망을 나의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니체는 이런 삶을 가짜의 삶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남들이 부럽다고 생각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바로 가짜의 삶이라는 거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거나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틀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만의 의지대로, 나만의 스타일로 나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의 삶이라고 니체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사회적 통념에 맞서고 때로는 고독하게 나만의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찾아 나답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아닐까요? 남들이 무엇이라든 상관없이 내 안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욕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본성과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욕망할 때 더 큰 슬픔을 겪게 되죠. 예를 들어 타고난 성향과 맞지 않는 직업을 억지로 유지하거나 나와 맞지 않는 관계에 집착할 때 우리는 깊은 내적 갈등과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잠시의 쾌락을 줬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을 과하게 먹거나 일시적인 유행에 휩쓸려 무분별한 소비를 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성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거나 어려운 학문을 탐구하며 인내하는 것이 그러하죠.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복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욕망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현명하게 다루지 못하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신중하게 탐색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철학자인 장 폴 샤르트르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면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생에 쓸데없는 의미를 부여하거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너무 머릿속으로만 헤맬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솔직해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존주의적 관점은 우리가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며 자유롭게 자신의 존재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는 과정에서 꼭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외부 자극과 내면의 욕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성공의 이미지를 주입합니다. 미디어에서 나오는 부자들의 화려한 삶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해 하고 막연한 욕망을 품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욕망은 종종 외부에서 주입된 것일 수 있어요. 마치 사회가 그려놓은 청사진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현재를 알아채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나만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통해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욕구 파악이 시작됩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모르면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데요. 이것 또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해 생기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욕망이 너무 많으면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지치고 방향을 잃기 쉽고 욕망이 너무 없으면 삶의 활력을 잃고 무의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처럼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삶에 대한 주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내면의 잠재된 에너지와 열정을 일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하고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취미나 흥미에서부터 진정한 열정을 발견하기도 하니까요. 결국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비교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SNS 속 타인의 화려한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하기도 하죠. 이런 비교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비교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훨씬 더 단단해지고 성장합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지혜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 같은 활동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외부의 소음에 귀 기울이는 대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함으로써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고요한 내면의 공간에서 우리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순간적인 행복을 넘어 삶의 깊은 의미와 평온함을 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성찰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욕망 너머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며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고통까지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분명 여러분만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빛나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